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99회째 강의한 것을 포스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관사 많이 배웠지만 사실 관사를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작을 하다 보면 관사 쓰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사 쓰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하죠. 일단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49번째 유형별 문제고요. 1-1, 1-2로 갑니다. 2023번 문제고요. 상명대학교 문제.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자, 우선 디너는 이렇게 불가산명사로 씁니다. consist of steak, 고기니까 물질 불가산. potato는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러나 완전히 으깨어 놓으면 포테이토 그냥 물질 불가산이 되고요. 셀 수 있으면 조각조각 내서 아무튼 셀 수 있는 개념이 되면 복수형 쓰고요. 캐럿도 마찬가지죠. 캐럿. 지금은 좀 셀 수 있는 크기가 된 거예요. The steak was great. 스테이크는 좋았고, but I didn't like potatoes and carrots. 근데 감자나 당근은 별로야 그런 거죠. A bank. 그다음에 코너는 이번에 관사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너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어가 붙던지 아니면 s라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붙으면 틀리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어가 붙던지 최소한 s가 붙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56번 가와 메디슨 에이비뉴, 메디슨 로, 가와 로라 그러죠. 사이에 정해진 거니까 더가 있어야 돼요. 딱 그 코너에 있는 거죠. 사실 코너에 딱 하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 정도만 갖고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있는 한 은행이 where Sarah works, 사라가 일하는 곳이다 이런 거죠.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어뱅크로 쓴 거는요. 상대방은 어떤 은행이 어떤지를 모르죠. 코너는 정해지만 거기에 뱅크가 다른 은행도 있을 거고 한 은행은 사라가 일하는 곳이다. 요게 답이에요. 틀린 거죠. 완전히 문장이 틀린 거. Cats are found in many American. 집이란 뜻일 때 집으로가 아니고 homes 쓰는 게 맞습니다. places, houses나 마찬가지예요. Many people believe 13 is unlucky, 셀 수 있는 명사죠. 넘버는 불행한 숫자다 이런 거죠. The sun, 태양을 쓸 때 또 왜 더를 쓰냐고요? 이건 뒤에서 배우면 돼요. 너무나도 더 쓰는 게 빤하죠. 지구상에서 볼 때는 유일한 존재예요. 지구상에서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별의 뜻이 되면 어선도 있고 선수도 있죠. 우주엔 수많은 별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근데 괜찮은 거예요. 93 million miles from our planet. 우리 행성으로부터 9,300만 마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 문제는 없어요. 쉽게 봐도 B번이 가산명사형 문제로 봐도 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능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요. 자, on the corner가 되겠죠. OVR로 한정해서 공유 정보를 제공함으로. 공유 정보를 제공하면 코너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된다 그랬는데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최소한도 아니면 s라도 붙어야 되니까 안 붙었으니까 틀린 거죠. A번은 감자와 당근이 셀 수 있는 크기로 서빙이 된 거예요. 으깨 놓으면은 포테이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으깨 놓으면은 물질 불가산 명사가 되죠. 지구상에서 태양은 유일한 존재로 유일하면 덜을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해석이 돼 있고요. 디너는 스테이크 감자 그리고 당근이었다. 이런 거. 고양이는 어쩌고 저쩌고. 자,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관사라고 하는 거. articles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제목을 적을 때는 article도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성문 종합용어에도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 명사 그러면 제목이 noun 아니고 nouns로 돼 있는 거죠. 사실 sentence completion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영어로 하자면 sentence completions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명사니까. 아무튼 관사라 그러는데 요 사각관자예요. 제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죠. 사각관자예요. 사각관. 관사. 그래서 사각관자를 쓰죠. 근데 우리가 아리클, 왜 아리클이라냐. 아리클은 품목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리클로 그러면 관절을 그래요. 아트라이티스 그러면 관절염이 돼요. 원래는 이 관절이란 뜻이에요. 조인트. 잎이 붙어 있는 부분, 즉 마디를 뜻해요.
아리크는 입이 여기에 붙어서 나무에 연결되는 거죠, 결국.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 붙어서 문장의 다른 부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아티클이라는 품사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할 때 뭐 누가 했던 중국에서부터 했던 뭐 어쨌든 관자를 써서 사각관자를 써서 사용하는데 사람의 머리에 관이 쓰여지듯이 명사 앞에 아리클이 쓰여진다는 의미에서 관사라는 명칭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관사 indefinite와 definite 범위가 불분명한 거예요. indefinite는 not의 뜻이고 definite가 분명한 거죠. definite 분명한 거, 분명한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불분명한 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예요. 관을 보면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거, 관을 딱 보면 관 쓰고 있으니까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데 화자, 청자라는 말을 이제 계속 씁니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 스피커. 청자 듣는 사람이 있죠. 히어러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indefinite, 불분명화되는 거죠. 뭐가 불분명하냐?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다른 건 불분명화되는 거죠. 불분명하게 사람이 명사가 따르는 것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저지가 너가 있으니까 명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부정형 관사라 그러는데 요거를 줄여서 부정관사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부정형 관사인데 반면에 관을 보면 미리 보았던 관이든 거기다 표시를 해놓던 관이든 그 관을 쓴 이상 그 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명사인지에 대해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definite article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명사가 따르는 것을 분명하게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형관사인데 줄여서 정관사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정사라는 개념을 알아보죠. 관사는 좁은 개념이고요. 한정사로서의 this, my, the 이런 거 있는데 범위를 결정하는 게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범위를 정하는 게 determiners예요. 한정사라고 얘기해요. 그 this는 지시 한정사라 그러고 my는 소유 한정사 그리고 정관사가 있어요. this와 my와 the는 같이 쓰지 못하죠. 같은 중한정사로서 두 개 겹치지 못해요. 뭐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한정사가 있는데 그 명사의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것을 한정사 determiners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한정사로서 소유를 관계로 한정하는 거를 소유 한정사 my book, your book, his book 등등이죠. 거리 관계로 대상을 한정하는 거. 가까이 있으면 this book, 멀리 있으면 that book. 복 쓰면 these books, those books가 되는 거죠. 또 수와 양으로 한정하는 거. 수의 양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분명하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several, many 이런 것들을 수나 뭐 이런 걸 나타내서 양을 나타낸다. 이 양화라고는 했지만 수, 양을 다 포함하는 양화입니다. 수와 양을 다 총칭하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쉬운 말로 소유형용사, 지시형용사, 수량형용사는 용어로 쓸 수도 있는데 형용사라는 건 품사지 기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유 한정사, 지시 한정사, 수량 한정사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는 명칭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죠. 화자가 this train이라고 말할 때는 you know which train 어느 기차인지 알지? the one near me 내 가까이 있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this train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 너 알지? 어느 기차인지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 있는 기차. 요런 정보로 대상을 한정하는 거예요. 가깝거나 먼 거리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지시, 가리키는 한정사라고 얘기해요. 화자가 my train, 장난감이라면 뭐 이해하기 더 쉽겠죠. You know which train, 어느 기차인지 알지? the one I own. 아유, 내 기차, 내 장난감인 거죠. 뭐 장난감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죠. 기차를 뭐 소유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차 이런 거죠. 이런 정보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점에서 소유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소유 한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화자가 the train이라고 말 때는 이런 거예요. You know which train. 너 알지? information is there. somewhere. if you 찾아보면 거기 있어. 그 정보가 있어. 너도 아는 거 아니야 그거. 이런 거죠. 대상을 한정한 한정사 특성인데 정관사라고 칭하고 정관사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청자가 이를 확인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뭐 아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정형이라는 값과 불특정, 스페시픽과 non-specific이 있어요. 자,
let's rent a movie. 영화 하나 빌려서 listen to some music 또는 그냥 뮤직 쓰면 되는 거예요. 불특정한 영화나 음악을 두고서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을 때. 그냥 무비도 어무비죠. 여기 짝대기가 안 가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에도 줄을 하나 여기 줄이 하나 빠졌습니다. 사실 뭐 여기도 줄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어를 쓰고 뮤직은 불가산명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던가 양을 표시해서 썸만 쓰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영화나 음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할 때는 그냥 영화나 보거나 음악 좀 듣자 이런 거예요. 이게 불특정해요. 특별히 마음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게 없어요. 단수 가산명사는 부정관사를 쓰고요. 불가산명사는 some이나 제로관사 아무것도 안 쓰는 거를 쓰는 거예요. I need stamps. 이렇게 복수형을 쓰면 돼요. 이것도 가산명사일 때는 이거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내려가야죠. 복수 가산명사인 경우에는 특정한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any stamp will도 어떤 우표도 will도 충분하다 된다 이런 거죠. 명사의 성질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면은 I need stamps 우표가 필요해 이런 거죠. 근데 I need some stamps 쓰면은 양을 조금 넣은 거예요. 특정한 우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건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도 않았지만 숫자에 약간 조금 이런 거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coffee? 그럴 때는 커피 마시고 싶어. Would you like이에요. Do you like이 아니고 이때 마시고 like to have예요. 빠진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쓸 수도 있고 Would you like coffee?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를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커피라는 명사의 성질에만 관심을 두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커피예요. 근데 약간 뭐 한 바퀴스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마실래? 그래서 썸을 양을 약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do you like 좋아하세요? 이럴 땐 그냥 커피만 써야지 썸을 쓰면 안 돼요. 약간의 커피는 좋아하세요. 약간의 커피가 어떤 만큼이 약간의 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기호의 문제니까 썸을 써서 양을 개입하면 틀리는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잘 몰라요. Do you like some coffee?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관사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잘 안 배워서 그래요. I need a stamp. 난 우표가 필요했어. 근데 이거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한테는 특정한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은 그런 뜻은 아니네요. 우표 한 장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표가 하나 필요했고 그래서 I take one이죠. non-specific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괜찮다니까 원이 a stamp를 대형태로 대신 쓴 거죠. 불특정형이에요. 화자에게든 청자에게든. 자, 그런데 I need a stamp. So I took it. 이렇게 되면은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특정한 거예요. 특정한 우표가 a particular stamp that I have in my. 내가 머릿속에 정한 특정한 우표가 있는데 청자는 특정한 게 아니에요. So I took it. 그래서 내가 그거를 취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는 특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가 붙으면은 항상 그런 거냐? 어만 붙으면 항상 하나는 어가 붙었는데 뭐라는 거죠? 불특정형이고 하나는 특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가 붙었다고 해서 꼭 특정형이고 꼭 불특정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John is interested in buying a car. 화자와 청자 둘 다 모두 불특정이에요. 그러면 애니카인 거예요. 저는 차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를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말 안 쓰니까. 애니카 차 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 거죠. 화자 청자에게 다 non-specific인 거예요. 근데 화자에게 특정이면 a specific car John has 염두에 두고 있는 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화자에게는 특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I'm looking for a pen. I misplaced. 내가 어디 두고 모르는 거를 misplaced라고 해요. 내가 어디 두긴 뒀는데 모르는 것. place miss에 두긴 뒀는데 모르는 거 펜이 하나 찾고 있어. 이거는 화자에게는 어떤 펜인지 알죠. 내가 맨날 쓰던 펜인데. 근데 왜 어를 쓰냐고요? 예, 청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청자에게는 non-specific이죠. 이게 처음 나오는 거니까. If I don't find it, 그거 못 찾으면 I will have to buy a new pen. 새 펜을 하나 사야 된다는 거죠. a pen은 화자에게는 specific이지만 a new pen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화자에게도 non-specific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 How did I do on 한 다음에 일단 뭐를 쓰느냐 이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에게 시험에서 제가 잘 봤나? 시험 내가 어떻게 됐어? 제 시험 어떻게 됐어요? 그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어떤 시험인지 다 알아요. 화자와 청자인 학생과 선생님이 다 아는 테스트예요. 그러면 화청자에게 모두 스페시fik한 경우에는 정관사 덜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well, actually you don't do very well. 그다지 부정문 했으니까 very는 그다지 잘 보진 못했어. Don't you have 그랬어요. 예,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안 되지. 그 don't you have 하는데 이 don't you have tutor 그 이거 뭐냐면 너 선생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말하는 사람이 아직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니까요. 선생님이 있지 않아? 이 사람이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말하는 사람, 여기 화자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때 학생이 yes, Mary's been tutoring for 2 weeks. 나 2주째 가르치고 있어요. It's been difficult to meet though. 하지만 만나기 어려워요. Because I don't have 이거는 뭐 당연히 전 차가 없어요. 그럴 때니까 어떤 차든 상관없이 차가 없는 거죠. 불특정형이고 I don't have a car요. 그랬더니 Mary does have 4번 같은 경우는 도요타 차가 있다는 거죠. 안 보이나요? 내려가야 되겠죠. 예. 메리는 근데 듣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청자가 어떤 차인지. 자기는 어떤 차인지 알지만 듣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스몰 도요타가 있는데요. 그건 그다지 믿을 수가 없어요. 차가 잘 고장이 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덜을 사용할 때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스페시fik한 경우에 정관사 사용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불특정한 경우로 부정관사. 자, 화자, 청자 모두에게 불특정한 경우로 부정관사. 자, 4번은 청자에게 불특정한 경우로 부정관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냐? 화자, 청자 모두에게 스페시fik한 경우만 덜을 쓰는 거예요. 화자든 청장 중 한 사람에게만 둘 다에게 글을 써요. 화청자 모두에게 글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만 불특정해도 뭐를 쓴다? 어를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유정보의 파탄과 확인. 덜을 쓴다는 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특정하게 어떤 건지를 안 되는 거야. 자, A가 where's 디저트 어디 있어? 우리가 다 얘기해서 알고 있는 디저트, 그 디저트에 너도 알고 나도 야, 디저트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B가 그러는 거. What dessert? 뭔 디저트? 그런 거죠. You are supposed to bring the dessert. 아예 디저트가 오기로 했잖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디저트 어디 있어? B가 이런 거. 나는 모르겠는데 무슨 디저트? 그랬더니 A가 네가 가져오기로 한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디저트. 요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Have you fed cat? 고양이 밥 먹였어? 근데 고양이가 여러 마리 쭉 있는 거예요. A가 말할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고양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which cat? 공정보 없어. 뭔 고양이? 그런 거죠. 누가 open the window? 창문 열어. 보통 창문이 하나만 있으면 또는 바라보고 있는 그 창문이 눈앞에 하나만 딱 있으면 오픈 더 윈도우가 돼요. 근데 창문이 여러 개가 쭉 있어요. 그럼 이런 거. which window? 어느 창문? all of them? 다 열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Guess what? 알아? And I just bought a dream home. 우리의 꿈의 집을 우리가 샀어. 그랬더니 you mean 이것도 어를 쓰느냐 덜을 쓰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two-story beach. 그 2층 해변에 있는 집. 요거는 덜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2층짜리 해변에 있는 그 집. 그 집 맞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청자가 모를 리가 없는 거고요.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맞지? 그런 거예요. 예컨대 화자가 이게 형용사가 붙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The long train 이렇게 하게 되면 long이라는 길이가 붙었잖아요. You know which train. 너 알 거야. You can tell it. 알 수 있어.
그 길이를 보면 알잖아. 그게 더 롱트레인이요. 공유하는 정보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The Story Beach House라고요. 투 스토리가 앞에 붙었잖아요. 투 스토리 비치. 요게 붙음으로써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 2층짜리 해변집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 스토리 비치란 특징으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집이니까 이 공유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탭스 같은 데서 간혹가다 이런 거 문법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척 괴로워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 처음 나오는데 비치하우스는 이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건 무조건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요거는 더 롱트레인이라고 얘기해 줄 때 마찬가지로 공유 정보를 그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할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 했는데 문제가 있네요. 아직도 한 문제가 남았네요. 너무 피곤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정관사, 부정관사를 배우는데 이만큼의 노력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문장마다 나오는 게 정관사, 부정관사인데 쓰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관사 쓰는 법을 모르겠다. 부정관사, 어냐, 더냐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가장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 No one else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made the same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건 시제문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죠. 뭐냐? S가 있으면 안 돼요. S가 접속사가 됐든 문장이 성립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야죠. 주어 나오고 정동사 나오고 끝 나와야죠. 이렇게 부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앞뒤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 요거만 쓰면 안 되죠. Why the man did something so terrible. 요거 꾸미는 거죠. 그 끔찍한 일을 그 남자는 did 저질렀다는 것은 never will be known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요거 틀린 게 없어 보이고요. 요 간접 의문이니까 평소문 어순이고요. 자, the people in the 사진에 있는 그 사람들. 요거는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정해졌잖아요. 딱 대상이 정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범위가 사진 속으로라는 게 대상을 한정한 거예요. The people who are in the photograph에 있고,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무슨 속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대상을 그냥 지칭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더가 있어야죠. 사진 속의 사람들은 누구요? My brother Jim. 요거는 이제 동격 배워야 돼요. 동격.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제한 동격이 아니라 컴마가 없기 때문에 비제한 동격이라 그래요. 조만간 배웁니다. 아직 이건 부분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만간 배웁니다. 우리 형인 짐은 의사야 그런 거죠. 그럼 여기 비제한적 용법 안 되죠. 컴마 있죠? 그러면 계속적 용법, 제한적 용법에서는 관계사 that 못 쓰죠. who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잘 아실 거고 B번이 답입니다. 그래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다루는 부분이니까. 자, 내려가죠. S가 없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The people로 관계절이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계절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뭐를 쓰는 건 아니다. 항상 더를 쓰는 건 아니에요. 뒤에 내용이 people who are kind 이런 식으로 나오면 who are kind 친절한 사람들 속성을 표시하잖아요. 그건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관계절이 붙었다고 해서 맨날 더가 붙는 건 아닌데 이건 사진 속이니까 사진 속에 무슨 성질을 부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상을 지칭만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who는 계속 용법이니까 안 되고요. that는 안 되고 who 써야 되는 건 잘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부분 한번 이 부분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길이도 굉장히 긴데 이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영어가 좀 늘려면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아줘야 요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 네이티브 원어민이 그 관사를 쓰는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어색할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배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선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관사도 앞으로 부정관사, 정관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